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셨거든요. 경선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신임이 상당하다는 건데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남양주시는 이제 100만 특례시로 갈고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쯤 된 지금에 우리 민주당 소속 시장과 도지사 간의 갈등, 또 민주당 소속 시장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 대립으로 인해서 시장이 사법 처리되고 법정 구속되는 등 30년 지방자치 역사상 그 초유의 위기 상황이 남양주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시장과 부시장의 공백으로 인한 남양주 발전의 중대한 위기를 목도하고 저는 이제 갈등과 분열, 그 대립의 그 비정상을 극복하고 뭔가 정치권도 화합해야 되지만 시민사회까지 분열되어 있는 시민사회를 화합시켜서 뭔가 대통합의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만 남양주 발전의 기초 토대가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한 통합의 힘을 가지고 이 100만 도시 남양주시가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자족 기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도시, 말하자면 100만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서 남양주시 슈퍼 성장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장직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75만의 남양주 인구 이제 1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가파르게 인구가 늘고 있죠. 그만큼 인프라에 대한 어떤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제 주광덕 후보께서는 과거에 보면 남양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20대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중앙정치하고 이제 시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것이 장점일 수도 또 단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께서는? 지금 74만 남양주 시민의 대부분은 이제 100만 메가시티로 가는 남양주시의 시장은 그냥 단순히 행정만 잘하는, 살림만 잘하는 스타일의 그런 타입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돼서는 곤란하고 네. 재정 자립도가 한 30대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치 인사들과 정말 그냥 항상 수시로 소통할 수 있고 격이 없는 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앙 정치 경험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중앙 정치인급 인물이 남양주 시장이 되는 것이 남양주 발전의 지름길이다. 네. 오히려 시민들이 이러한 중앙정치의 두루 폭넓은 경험을 쌓고 대통령을 비롯한 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남양주시 미래 비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인사들과의 상당한 두터운 인간관계랄까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중앙정치인급 인물이 남양주시장이 되는 것이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 남양주 시민들의 그 남양주시 미래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앙 정치를 했던 그 한 재선급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그 제가 오늘 시민들로부터 더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중앙정치의 강점이 훨씬 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어떤 선거 때마다 보면 이렇게 재대결하는 후보들이 꽤 있는데 남양주 역시 경기 북부의 최대 흥행 선곡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바로 최민희 후보와의 이제 6년 만에 리턴 매치 때문인데 실제로 지역 민심이 아주 두 후보 간에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현장에서는? 사실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한번 대결을 했었고 네. 이제 다시 어떻게 공교롭게 저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3선 도전에 2년 전에 실패하고
이제 고향인 남양주의 미래,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저희 지금까지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 또 모든 저의 열정을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또 출사표를 던졌고, 네. 또 상대 정당의 그 후보인 최민희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께서도 또 같이 지방정치, 지방행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국회의원 경력을 가진 그 양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지방행정기관의 장, 남양주 시장 자리를 놓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조금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그 시청자나 우리 남양주 시민 또 경기도민들께서 상당히 그 결과가 네. 주목되고 결과가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 타 지역보다 투표율이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고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선 교통 문제. 남양주시가 이제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수도권으로 남양주 시민의 공통된 요구가 바로 이제 편안한 교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편리한 교통인데 어떤 대책과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남양주시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잠자리라는 그 주거는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도심의 시민이든 신도시의 시민이든 네.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광역교통을 이용해서 그렇죠? 서울로 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광역교통 체계를 조금 더 많이 촘촘히 세세하게 추가 확보해서 네.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불편을 없애달라.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 도시 남양주를 좀 만들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좀 제대로 된 일자리, 그런 어떤 자족 기능. 근데 뭐 일회용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뭐 주민들을 위한 뭐 종합병원 같은 의료 서비스 시설, 네. 또 뭐 문화예술회관 같은 문화도시 남양주 이런 거 만들어달라. 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자족 도시로서의 어떤 일자리 확보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출마의 변부터 강조를 하셨고,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이 보면 광역과 또 기초가 함께 힘을 합치는 원팀으로 이제 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원팀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이신 그 김은혜 후보와 저희가 원팀 1호 공약으로 네. 지금 공시가격 3억 과세표준 3억 이하, 공시가격으로는 한 5억 이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거래 가격으로는 한 7억 5천에서 7억 7천 정도가 되지 않나. 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양주시의 그런 그 1가구 1주택 보유한 시민 중에서 그렇게 과세표준 3억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 12만 한 7천 명 정도 네.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면 그 합계금이 한 240억 정도의 감면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보유 남양주 시민 중에 한 48%에 해당되는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시민들한테 혜택 받는 것은 한 240억 정도. 근데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의 재산세로 인한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세수를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전액을 보존해주는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 여유 있는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의 전액을 보존해줘서 남양주시로서는 살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시민 중에 1가구 1주택 시민 중에 48%에 해당되는 시민 약 12만 한 7천 가구에는 예. 그런 어떤 재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재산세 감면 1호 공약을 원팀으로 한 것은 이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1가구 1주택에 가지고 있는 서민 내지 이제 하위 중산층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한 고통을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 시장이 되고자 하는 그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그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우리 남양주 시민과 경기도민을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면 그 원팀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인연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인데 아주 각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대하는 시각들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으로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는 초반부터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과 가까운 정치인들 인물은 누구인가 할 때 그래도 제가 30년 친구이고 사법연수원생 동기이고 네. 검사 임명을 같이 받은, 같이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그래도 친구로서 동갑내기 친구로서 일정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홍준표 지금 그 대구시장 후보자와의 네. 그 당내 경선할 때도 저는 그냥 첫날부터 30년 친구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경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일했고, 또 대통령 본선에 있어서도 경기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뭐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또 이 전략적 그 정책적 그 아이디어를 또 당시 후보인 현 윤석열 대통령과 네. 직접 뭐 때로는 이메일로, 때로는 그 문자로, 네. 때로는 카톡으로 어떤 전략적 정책적 제안을 하면서 또 사실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와줬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남양주 시장이 돼서 시정을 펼칠 때 남양주시 재정 자립도가 30%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수건 사업이나 그 현안 과제들을 바로바로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네. 뭐 경기도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그래도 대통령 30년 친구가 75만 도시의 시장이 되면 그 현안 과제나 수건 사업 해결하는데 중앙정부의 또 대통령의 관심과 그 각 장관들이나 대통령 참모들께서 아마 그래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해서 남양주 시민들도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끝으로 남양주 시민분들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 74만 남양주시가 이제 100만 도시, 메가시티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과 국회의원 또 시장과 도지사의 갈등 대립을 넘어서 서로 분노에까지 이르는 이 초유의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양주 정치권과 남양주 시민사회를 정말 화합시키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대통합, 남양주 정치권의 대통합에서 얻어진 결집된 힘을 그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정말 남양주시 슈퍼 성장 시대를 제가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시민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 또 앞으로 미래 첨단 도시로서 우리 남양주시에 그 세계 굴지에 어쨌든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고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하려면 이제 힘 있는 후보, 그리고 중앙정부와 아주 직접 소통하고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바로 주광덕 선택하시면 이제 남양주는 확실하게 슈퍼 성장 시대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와 함께 다양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